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충격량을 적용한 예시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충격량에서 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요 경기장에 안전 패스가 있습니다. 경기장의 안전 패스. 경기장의 안전 패스는 요 안전 패스가 있죠. 이 안전 패스가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스펀지예요. 스펀지죠. 근데 만약에 스펀지가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이 이 벽에 딱 부딪히면 요 부딪히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스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스펀지 때문에 일단 사람이 이 벽에 부딪힐 때 힘을 받겠죠. 힘을 받는데 힘이 이 스펀지 때문에 가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힘이 가해진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충격량은 뭡니까? F 델타 T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펜스가 없어요. 펜스가 아니죠. 펜스 맞죠? 이 펜스가 없어요. 첫 번째 펜스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펜스가 있는 경우. 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차피 이 사람이 여기 벽에 부딪힐 때는 충격량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펜스가 없을 때나 펜스가 있을 때는 충격량은 같아요. 그래서 충격량을 쓰면 양이 같아요. 그럼 충격량이 같습니다. 둘 다 양이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펜스가 없잖아요. 근데 펜스가 없으면 요 충격량은 F 곱하기 T니까 이 충격량이 1번하고 2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펜스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짧겠죠. 시간이 짧은 대신 뭐가 커질까? 그렇죠. 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펜스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량이 좀 큽니다. 만약에 EF라고 EF 곱하기 델타 T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펜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늘어납니까? 스펀지 때문에 힘에 가해진 시간이 늘어나죠. 그럼 시간이 펜스가 없는 경우는 이 두 배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E 델타 T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이 펜스가 없는 거랑 같아야 되니까 힘은 몇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힘은 줄여야 되겠죠. 몇을 줄여? 4로 줄여야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 F가 아니죠. 4분의 1 F가 아닙니다. 계산해 볼까요? 4분의 1 F가 아니라 힘은 F가 되겠죠. 힘은 F가 될 겁니다. F. 자, 힘은 F죠. 그래야 요 펜스가 없는 경우하고 펜스가 없는 경우하고 펜스가 있는 경우 요 값이죠. 충격량 요 값이 같겠죠.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펜스가 있으면 뭐가 늘어납니까? 요 시간이 늘어나죠. 펜스가 없는 경우에 시간이 늘어나지만 대신 뭐를 줄어들어요? 그렇죠. 힘이 줄어들어서 충격이 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장 안전의 펜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요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는 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는 이 공기층이 뭐를 늘려주는 걸까요? 그죠? 힘이 가해진 시간을 늘려주죠. 마찬가지로 얘도 시간을 늘려주면 시간 늘려주면 결국에는 뭐를 줄어드니까 힘이 줄어드니까 요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흡수해줘서 뭐라고 하죠? 얘는 독이죠, 독이. 이 밥그릇이 깨지지 않고 잘 보존이 될 수가 있겠죠. 공기 매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기 매트도 또 동일하겠죠. 공기 매트에 있는 요 공기층이 요 사람이 떨어질 때 힘이 있어요. 힘 F가 가해진 시간을 늘려주겠죠. 시간을 늘려줘가지고 요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설명했어요. 요 하나만. 이 공식을 가지고
요 원리를 가지고 공기가 충전된 포장지하고 공기 매트를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런 자동차죠. 자동차에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운동량이 매우 크죠. 그죠? 운동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충돌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차에 탄 사람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는 이런 엄청나게 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하지만 자동차에는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안전 장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요 범퍼하고 에어백이 있습니다. 범퍼하고 요 에어백이 있어요. 에어백. 자, 범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범퍼 같은 경우는 충돌이 만약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적절하게 찌그러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씁시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델타 T인데, 자, 적절하게 찌그러진다는 거는 뭐를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이 길어납니다. 시간이 길어지죠? 길어납니다가 아니라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은 동일해야 되니까 범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충격량을 동일해야 하니까 뭐가 줄어들까요? 그렇죠. 요 힘이 줄어들게 되죠.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힘이 줄어들게 돼 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범퍼가 매우 단단해 가지고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범퍼의 기능이 없는 거죠. 자동차가 멈추는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아지죠. 이때는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뭐는 같아야 되니까 충격량은 범퍼가 있을 때랑 동일해야 되니까 시간에서 손해를 보면 뭐에서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힘에서 만회를 해야 되니까 힘이 커집니다.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범퍼가 너무 잘 찌그러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범퍼의 기능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퍼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동차가 충격을 받거나 충돌을 하게 되면 여러 자동차의 여러 군데에서 이 에어백이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핸들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에어백이 빵 터지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에어백이 없다면 사람의 머리가 그리면 바로 부딪히겠죠. 바로 부딪히면 뭐가 줄어듭니까? 그죠? 시간이 줄겠죠. 그러니까 에어백이 없다면 시간을 줄지만 시간이 줄었으니까 대신 뭐를 커져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커지겠죠. 근데 에어백이 있다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대신 그거 길어진 만큼 어디서 그거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힘에서 그걸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백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실생활에 이런 충격량을 사용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8번.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힘이 작용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작게 한다. 가 되겠죠. 여러분들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죠. 요때 요 F를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력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충격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충격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을 줄이는 장치를 직접 한번 고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 에어백도 있을 거요. 에어백, 그 다음에 뭐 공기 매트, 그 다음에 뭐 범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말고,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세 개 썼으니까 세 개가 쓰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충격 완화 장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충격 완화 장치를 설계한다. 이거는 이제 예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특성은 뭐냐면 용술절이 땅에 닿을 때 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어떤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이 신발을 착용을 하고 떨어지면은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 특성은 용절이 땅에 닿을 때 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절 탄성을 이용하여 빨리 걸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떨어지는 경우는 첫 번째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걸을 때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특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게 두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별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는 할 수가 없으니 끝나고 그 온라인 계약이 끝나면 선생님이랑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들을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뭘 했냐면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이 F가 뭐라고 했죠? 충격력. 이 충격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거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격량을 배웠을 때 이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충격량을 이용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안 내고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과제를 안 낸 학생들은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서 과제를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과제를 낸 사람은 이름이 없을 것이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공지사항을 이 공지사항은 구글 클래스룸이 아니라 온라인 클래스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